자, 나머지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제가 좀 말을 이제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여러분 지금 그 질문해 보면 산업경제신문 서울시 강남구 센터는 서울시 앞에 띄고 강남구 띄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십시오. 예를 들면 광주 같으면, 광주 광산구 같으면 창업경제신문 광주 광산구가 아니고요. 창업경제신문 광산구 센터예요. 서울시 강남구가 아니라 그냥 창업경제신문 강남구 센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면 여러분이 맡게 된 홈페이지에 상단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이름대로 이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때 썼던 이름이 공식적인 여러분 센터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목포시 센터 방금 전에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고 했는데, 처음에 만들면 다른 분들은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지금 만들어진 걸 찾아보려면 김제시 센터나 시흥시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창업경제신문 김제시 센터나 창업경제신문 시흥시 센터, 뭐 창업경제신문 전주시 센터 이런 걸 찾아보시면 이미 만들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네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맛집정보센터나 이런 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먼저 검색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상권지사들이 있었으면 그 구 단위의 맛집정보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 보고 없으면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인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기사 쪽에서 시간을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이 좀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그러니까 지금 도시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 같으면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다 있어서 저희가 대구 중구센터라고 만들어 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은 굳이 도시 이름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의 계양구라든지 뭐 이런 종로구라든지 서울자가 안 붙는다고요. 그런데 중구나 동구나 서구나 이것처럼 이 도시 저 도시 다 있는 데들은 인천 동구, 예를 들어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센터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상단에 센터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매월 10개의 기사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걸 다 써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어떤 기사들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열거해 놓은 건데 보시면 시군구청, 그러니까 관공서의 보도자료가 기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에서 예를 들면 김제시다. 그러면 김제라고 검색을 해보면 김제시와 관련된 어지간한 뉴스 다 뜹니다. 포항시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포항시를 뉴스 검색을 하면 포항과 관련된 어지간한 뉴스 다 뜹니다. 그건 뭐냐면 그 뉴스를 그대로 베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도자료의 원천을 찾는 겁니다. 포항에 어떤 뉴스가 떴다. 그게 조선일보 뉴스다. 그러면 이 뉴스가 어디에서 나온 뉴스구나를 여러분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의 원출처를 찾기 위해서 뉴스 검색을 이용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교육 저희 되게 자주 하잖아요. 창업교육 매주 목요일 날마다 창업교육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소상공인사관학교 하죠. 프랜차이즈 100억 벌기 하죠. 프랜차이즈 마케팅 실무 하죠. 이런 교육을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기사를 써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교육에 대한 기사를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사는
쓸 게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기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기사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사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관련 기사도 지역 뉴스가 될 수 있다. 보통 지역 신문들이 좋아하는 인터뷰 기사도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몇 가지 틀을 알면 인터뷰 기사가 가장 쓰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 학습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런 걸 다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보도 자료만 가지고도 한 달에 10개를 쓰고도 남아요. 지역 맛집에 대한 뉴스,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뉴스, 지역 정보를 소개하는 뉴스.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요. 구글에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시흥시라고 검색을 하면 시흥시의 스토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사가 있고 시흥시에 어떤 명소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기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소개하는 기사니까. 그죠? 그리고 사진을 좀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기사를 쓸 수 있다. 여러분의 뭐 어떤 주장이 있거나 여러분이 뭔가 권장을 하거나 정부에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시흥시청에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이럴 때는 뉴스 기자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면 됩니다. 기자 수첩이라는 꼭지를 붙이면 약간의 감상문처럼 쓰셔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러면 저희가 내리라고 하겠죠. 그죠? 누구를 막 너무나 공격적으로 쓰거나 이러면 저희가 내리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기사로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모든 지역에 지역 신문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신문사를 처음 만든 사람들한테 어떤 걸 강조하냐면 그 지역의 1등, 2등 지역 신문만 잘 따라가도 기본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잘 나가는 지역 신문들은 적어도 시흥과 관련된 뉴스를 얘네는 다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흥신문이나 뭐 시흥 무슨 신문이나 이렇게 한두 개의 그 지역에서는 좀 잘 나가는 지역 신문들을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어지간한 뉴스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취재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이해됐습니까? 기사를 베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사 베끼면 큰일 납니다. 기사를 베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었구나라는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끼리는 어떤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냐면 창업경영신문의 다른 지역센터는 어떤 지역 뉴스를 썼나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지역 뉴스를, 자,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초기 단계는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셔도 한 달에 기사 10개는 우습게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기사 올리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실제로 한 관공서의 보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욕심이 생겨서 내 신문을, 어차피 내가 이 신문의 대표인데 내 신문을 좀 더 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욕심이 생긴다.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국민기자 많이 늘리시고요. 지역에서 칼럼이나 기고를 해줄 사람들을 많이 찾으세요. 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글을 써줄 수도 있고, 한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글을 써줄 수도 있고,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 글을 써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확보하면 공짜로 기사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칼럼과 기고를 많이 활용하시고, 때로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관공서에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근데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소개하고 싶다, 기사에. 그러면 그 관공서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고 이거 좀 우리 신문에 소개하겠다고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들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컨텐츠 제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지자체들이 만들어낸 출판물들을 활용하면 기사 그냥 베껴도 되는 기사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물론 얘기하고 해야 돼요. 이런 건 저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공서 거지만 저작물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우리 신문에 좀 올리겠다고 하면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것도 기사로 쓸 수 있어요. 이용 매뉴얼. 시흥시청 이용 매뉴얼. 시흥 세무서 이용 매뉴얼. 주민센터 이용 매뉴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공서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그냥 글로 쓰시면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시흥시청에서도 뭐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을 해주더라. 그러면 시흥시청 이용 매뉴얼을 소상공인 컨설팅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기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사에 대해서는 널리고 널렸다. 근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많은 다양한 기사를 다 기사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관공서의 보도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기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지역 뉴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 기사를 못 올리니까요. 자, 여러분 기사를 올릴 때는요.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branch.sbgnews.com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창업경신문 도메인이 sbgnews.com이에요. 그 앞에 www 대신에 브랜치, 여러분들이 브랜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branch.sbgnews.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곳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앞에 있는 서브 도메인이 아이디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김제다 그러면 김제점으로 나가거든요. 홈페이지 주소가. 그럼 아이디가 김제가 됩니다. 되셨죠? 강남구다. 그럼 강남. 서초구다. 서초. 여러분 홈페이지 앞에 서브 도메인이 바로 여러분 아이디입니다. 대표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는요. 통일을 해놨어요. 일단 TIEMS 21 TIEMS 21 이건 외우셔야 돼요. TIEMS 21 옛날 제가 2000년도에 우리 회사 만들었을 때 회사 이름이에요. 팀즈라고 이름을 만들었었는데 TIEMS 21 비밀번호를 그렇게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일단은 여러분 다 로그인이 될 거예요. 혹시 로그인이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초기화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럼 로그인이 될 거고 이 비밀번호는 다 똑같이 세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로그인을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창이 뜹니다. 자,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뭐 1시간 가지고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저는 당장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될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비밀번호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는. 그 비밀번호 바꾸는 거는 뭐냐면 맨 오른쪽 맨 밑에 있어요. 상권지사 정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 상권지사 정보를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있을 거고 혹시 이름이 여러분 이름으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고요.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 이런 거를 여러분 걸로 바꾸시되 팩스 번호는 여러분이 다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니까 저희 창업경위신문 팩스 번호를 그냥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여러분 걸로 입력하시고 운영자 이메일도 여러분 걸로 하시고 주소도 여러분 주소로 바꾸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는 비어있는 곳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바뀝니다. 되셨습니까? 자, 비밀번호를 안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바꾸면 저희는 그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다시 초기화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비밀번호를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저희한테 그냥 초기화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TIEMS 21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홈을 눌러서 돌아갑니다.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손볼 곳은 첫 번째 어디냐면 김제시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요. 회사 소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회사 소개에 창업경유신문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김제시 센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나 추천합니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김제시 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생성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커서에 잠겨서 제가 다시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거를 바꾸는 거는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 오른쪽 맨 상단에 있네요.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그냥 지워 볼게요. 김제시 센터 거를 제가 입력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카피를 해놓고 제가 이 메뉴를 지워 버릴게요. 삭제. 두 개 다 그냥 삭제를 해버릴게요. 그럼 메뉴가 없어졌죠. 메뉴가 없어지면 김제시 센터의 홈페이지에 오면 회사 소개에 창업경신문 밑에 김제시 센터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지역 센터 소개를 넣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건 다시 가서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맨 오른쪽 상단에 회사 소개를 클릭을 하면 회사 소개에 대한 메뉴를 등록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글쓰기 버튼을 눌러요.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오피스 9으로 합니다. 무조건 오피스 9으로 하셔야 돼요. 메뉴명은 여러분 센터 이름을 창업경신문 빼고 입력하세요. 김제시 센터.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곳에 체크.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거를 그대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HTML을 모르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안심창업센터에다가 이 코드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 그 문제는 뭐냐면 지도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집 주소로 만약에 썼다고 하면 찾아오는 길 해가지고 그 지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맵으로 들어가십시오. 카카오맵. 카카오맵으로 들어가서 저희 창업경신문 본사 주소를 입력해 볼게요. 가산 디지털 1로 119번지입니다. 하면 저희 회사 위치에
1호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회사 위치가 표시가 되면서 창이 이렇게 하나 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왼쪽 창 이걸 클릭하면 이 지도를 퍼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창을 가운데 창이죠. 가운데 창. 길찾기까지 하면 가운데 창을 클릭하면 URL 복사하고 HTML 태그 복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HTML 태그 복사를 클릭합니다. 밑에 거.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스 생성하기 클릭. 그러면 뭔가가 선택돼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코드예요, 코드. 선택돼 있어요, 저절로. 선택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복사. 그래서 어디에다 여러분들 갖다 붙여넣기 하냐면 다시 저희 관리자 페이지로 와서요. 아까 제가 복사해 넣었잖아요. 여기에 찾아오는 길 밑에 카카오맵 지도 퍼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지도가 입력돼 있겠죠?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지우고 이 자리에 그대로 여러분이 복사해 온 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출력 순서에다가 숫자 9, 숫자 9입니다. 숫자 9. 그리고 등록하기 클릭. 그러면 메뉴가 생성이 됐는데요. 메뉴가 생성이 됐는데 다시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김제시 센터 홈페이지 가보면 김제시 센터가 생성돼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면 김제시 센터를 소개하는 글과 김제시 센터의 주소가 아니지 뭐죠? 약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은 어렵죠. 처음 해보면. 그래서 영상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 특히나 이 부분 관리자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편집해 가지고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메뉴를 바꾸는 거를 끝냈고요. 다시 관리자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홈을 눌러서 초기로 가보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기사를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근데 기사를 올리는 건 어디를 올릴 거냐면 다른 뉴스가 아니라 지역 뉴스를 올릴 거예요. 지역 뉴스. 정보관리의 지역 뉴스. 그죠? 이게 홈페이지로 따지면 김제시 센터에 이 지역 뉴스를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관리자에서 지역 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지역 뉴스. 여러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뉴스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사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금부터 시흥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김제시 홈페이지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흥시 홈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위로 안 가지네요. 자, 보이시죠? 이게 시흥시 홈페이지입니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가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이해되셨어요? 대부분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 코너가 있고요. 그 보도자료는 여러 언론사한테 쓰라고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 코너를 찾아 들어와야 되고요. 못 찾겠으면 시청으로 전화해서 구청으로 전화해서 보도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들어오면 여러 개의 보도자료들이 뜨는데 저는 이 중에 어떤 보도자료를 쓰려고 하냐면 시흥시 예산이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 예산이 확정된 보도자료를 엉뚱하게도 김제시에다 올려볼 거예요. 바로 삭제할 거니까. 그죠? 자, 보시면
시흥시 2021년도 예산이 1조 5천억이 확정됐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죠.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로 왔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도자료로 올려볼게요. 그대로 이 기사를 제가 수정 안 하고 거의 그대로 올릴게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제목이 길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저는 제목을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얼마가 확정됐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다시 관리자로 갑니다. 관리자로 가서 이제 기사를 입력을 합니다. 글쓰기. 제목에 그대로 페이스트. 여기 HTML 태그 체크 안 합니다. 웹 출력만 체크를 합니다. 웹 출력을 해야 웹에 나옵니다. 체크돼 있고요. HTML 체크 안 합니다. 이거 체크하면 안 됩니다. 부제목을 써야 되는데 다시 보도자료로 갈게요. 부제목이 따로 없어요. 보도자료에 부제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보도자료는 따로 부제목이 없어서 저는 제목이 너무 길었으니까 이걸 부제목으로 쓸 거예요. 그대로 카피. 부제목에다가 페이스트. 그런데 여기 보면 마련이 기호가 돼 있어서 그냥 저는 이거를 따옴표로 표시할 거예요. 마련의 중점. 되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사를 가져와야 되겠죠? 기사 쭉 카피해서 여기까지 해도 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기사에다가 카피. 되셨어요? 카피가 컨트롤 V인 건 아시죠?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V. 모르면 그냥 커서로 마우스로 하시면 돼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행히 여기는 편집이 잘 돼 있어요.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줄간격 붙이고 이런 정도 편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흥시는 보도자료를 잘 만들고 있어요. 편집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긴 것 같아요. 문단이 띄고요. 그죠? 끝났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이 보도자료에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2개를 올릴 거예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미지는 어떻게 올리냐면 우선 이미지를 여러분이 어떤 폴더에다가 다운받아 놔야 돼요.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가지고요. 이 이미지를 어딘가에 받아 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저는 미리 받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가 하나지만 저는 시흥시청 전경까지 해가지고 이미지를 2장을 넣을 건데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첨부 이미지가 있어요. 첨부 이미지. 부제목 밑에 첨부 이미지에 저는 이미지를 2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2개를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버튼이 2개가 뜹니다. 저는 여기다 파일을 집어 넣을 건데 첫 번째 이미지는 보시면 취재에 시흥시 청사를 먼저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 청사가 어디 있나요? 여기 네, 다른 데다 옮겨놨나 본데요. 자,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할게요. 어차피 이미지는 저장했다고 치고 제가 이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선택됐죠? 2번째 이미지 파일 선택해서 미륵사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할게요.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버리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역에서 이미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일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그래서 저희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위치에다가 커서를 옮겨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보면 이미지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지 정렬을 왼쪽으로 할 건지 가운데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할 건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사에 올릴 때는 대부분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원하는 끝에 위치되었습니다라고 버튼 하나가 뜨는데 기사를 입력한 데를 가서 보면 기사 맨 밑에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를 하나 더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미지 정렬을 한 번 더 누릅니다. 클릭. 그러면 확인 누르면 또 하나가 생겨 있죠. 여러분 이게 새로 생겼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미지가 위치했으면 좋은 자리로 옮기세요. 어떻게 옮기냐면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요. 잘라내기 해서 잘라내기를 했죠. 나는 이 이미지는 두 번째 문단 여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사이에 집어넣겠다. 복사. 두 번째 이미지는 이 사이에다 넣어야 되겠다. 복사. 됐어요? 자, 이 이미지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제가 복사를 두 번 했어요. 그러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대요. 그러면 다른 걸로 이미지가 너무 커 버리니까 제가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너무 큰 거를 입력을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하나만 넣고 복사를 할게요. 글 입력 성공. 이미지 하나를 제가 없앴어요. 그래서 입력이 됐죠. 지금 뭔가 오류가 생겨서 3개가 동시에 올라갔는데 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입력이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클릭해 보면 이미지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돼요. 수정 버튼.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올린 이미지가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올리려고 했던 이미지가 올라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지 올리려고 했던 위치에 2개가 돼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없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지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미지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이미지 이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 뒤에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 이미지 명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붙여넣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바꿔놓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등록이 됐죠. 그러면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가서 볼게요. 아니 그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가서 볼게요.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클릭해 보면 가장 최근에 올라간 기사에 미륵사지 사진이 뜨고 기사가 시흥시 기사가 입력이 됐죠. 클릭해 보면 시흥시 기사가 성공적으로 올라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가 통합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올리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사를 올리시면 됩니다. 아까 이미지가 2개인 거는 이게 이제 원본 파일이라서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런 거고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은 거면 2장 정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2개 다 똑같은 역할을 해 주시면 사진이 2장이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방법을 기사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지사항이나 추천합니다 게시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립니다. 회사 안내에 공지사항이나 회사 안내 추천합니다 쪽의 게시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창업교육신문 걸로 보면 그렇게 안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 가지고 올리죠. 이거는 아까 기사를 올리는 거와는 다르죠. 아예 HTML 코드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사를 올리는 방식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되셨나요? 자, 기사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셔서라도 기사를 올리는 방법은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끝났는가 마무리 좀 볼게요. 다시 메인으로 가면 오늘은 다른 거는 더 설명을 안 하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뭔 설명을 했었냐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공지사항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서 신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 신청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가?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다시 이 관리자 센터의 초기 화면에서 여러분 여기 세미나 신청이라고 있어요. 세미나 신청. 세미나 신청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어떤 교육에 누가 언제 신청했는지가 다 뜹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청하신 분한테 직접 연락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여기에 쌓이는 거고 그분들은 결국 여러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뭔가 나중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이 괜찮았냐라고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소위 굳이 여러분 고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에 너무나 많은 게 있지만 더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까 봐 제가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할게요. 광고를 올리는 거나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자 센터는 제가 오늘 알려준 것만 가지고 당분간은 관리를 해 가시고 제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더 소위 영상으로 만들든 주간 회의 때 교육을 하든 교육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고 기사를 공유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로 신청을 하면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도 여러분 실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관리되는 소위 신청하고 서비스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리자 센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되게 방대한 양이 있었던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부분을 소개를 안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사 작성과 관련된 중요한 팁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기자 교육할 때 국민기자 기본교육을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기사 작성할 때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관공서의 보도자료를 그렇게 베끼면 쉽게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작정하고 기사를 좀 더 알차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기사를 쓸 때는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메시지. 여러분이 그 기사를 쓰고 싶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아달라. 그다음에 여러분 올릴 때 제목과 부제목이 있었죠? 제목과 부제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이 기사를 읽을 건지 안 읽을 건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사와 부제목을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이 쓴 기사도 검색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사에 담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책자금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하면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그 기사에 담아줘야 검색에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 어떤 분이 이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배웠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에 자꾸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좀 신경을 쓰고 기사를 써라. 네 번째, 분량인데요. 여러분이 기사를 쓸 때 너무 많은 분량, 아까 보도자료를 베낄 때는 좀 길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기사를 만들 때는 너무 분량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문단에서 7문단, 어떤 분 7문단 얘기했더니 너무 길다고 하는데 7문단 하면 한 페이지 안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문단을 짧게 쓸 거거든요. 한 문단을 3줄 이하로. 5번째가 한 문단을 3줄 이하로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쓸 때 3줄을 넘어가게 쓰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한 문단을 3줄 이하로. 그러면 7문단을 쓰면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근데 7문단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대여섯 문단을 쓰시면 딱 좋아요. 3줄씩 대여섯 문단.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드라는 말, 어려운 말이 쓰여 있지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신경 써서 좀 쓰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두 문단을 읽고 끝내버려요.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처음 한두 문단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공을 들인다면 처음 한두 문단에 공을 좀 들인다. 그거를 제가 리드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설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사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쓰고 싶으면 설계 절차를 꼭 거치자.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사 쓸 때 사진이나 이미지를 올릴 수 있으면 훨씬 멋져진다. 되셨죠? 되셨죠? 인용. 제가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올린 기사. 시흥시 예산이 확정된 기사 중에 임병택 시흥시장은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뭐뭐뭐라고 밝혔다, 말했다, 강조했다, 덧붙였다 라고 해서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죠. 이걸 인용이라고 한 거예요. 이 인용을 여러분이 기사에 담아주면 양을 쉽게 늘려요. 기사가 더 생생하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문단 정도는 인용 가지고 그냥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좀 늘리고 싶을 때, 또는 여러분이 방송에서 인터뷰
특정 사람을 인터뷰를 직접 하는 것처럼 좀 생생한 기사를 쓰고 싶을 때 인용 문구를 직접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편 창업경제신문은 매년 프랜차이즈 랭킹을 발표하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벗어나지만 마지막에 뭔가를 좀 담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여러분 기사를 쓸 때 이 10 가지만 기억할 필요도 없죠?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0 가지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누구나 다 좋은 기사를 쓸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갖는 건 기사를 쓸 때 설계를 하는 방법. 그 짧은 기사도요, 여러분이 설계를 할 수 있으면 기사를 훨씬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안심창업 그룹에다 이미 올려줬던 건데, 제가 안심창업센터 그룹에다가 올려줬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써 놓은 거죠. 뭐예요? 이거는 제가 내용 정리한 건데, 맨 처음에 여러분이 그 기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설계하는데 내용은 한 줄의 문단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문단으로 쓰고 싶으면 6줄, 10문단으로 쓰고 싶으면 10줄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되셨죠? 내용 설계가. 그리고 거기에 그 주제와 관련되고 싶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표시를 해줘야 기사를 쓸 때 이 키워드를 넣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의 순서대로 설계를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이 설계를 하다 보면 순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순서를 바꿔주세요. 어떤 순서로 기사가 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강의 노트 만들 때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강의 노트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순서를 맨 마지막에 바꿉니다. 기사도 똑같이 순서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설계해 놓은 걸 가지고 문단 쓰기를 하는 거예요. 한 줄짜리로 한 문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사를 다 써 놓고 제목과 부제를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여러분에게 안심창업센터 그룹에다 올려드렸던 것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안심창업 그룹 보셨죠? 제가 이 5줄로 설계를 했죠. 어떤 기사였냐면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지금 교육을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잖아요. 그 교육을 여러분이 미리 홍보하는 기사를 쓰겠다라고 맘먹었을 때 그 기사를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문단에는 이런 교육이 열린다. 누구를 대상으로, 가맹본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열린다. 한 문단. 이 교육은 언제 어디서 해? 두 번째 문단. 이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야? 세 번째 문단. 창업경영신문 직원은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인용. 네 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이 교육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섯 번째 문단.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설계를 해놓고 순서가 마음에 안 들면 순서를 여러분이 바꾸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보세요. 교육 대상, 교육이 열린다. 장사가 잘 되거나 내 지역 내 맛집으로 소문나는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 열린다라고 한 문단 만든 거예요. 이거 실제로 A4 용지로 옮겨 놓으면 3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분량이면. 그다음에 이 교육은 언제 어디에서 12월 21일 날 이 주제로 무료 특강이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원격 교육을 한다 해서 한 문단 만들었어요. 그죠? 교육의 내용은 이 교육에는 가맹사업의 특징과 성공 전략 그리고 가맹사업의 가치 평가까지도 다룬다. 이해되셨어요? 한 문단. 관계자 인용. 그런데 제가 교육의 내용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한 문단을 더 썼어요, 교육의 내용에. 특히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 내용을 설계는 한 문단으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두 문단을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창업경영신문 직원 누군 관계자는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를 하더라. 한 문단. 맨 마지막에 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창업경영신문 홈페이지나 전주시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는 전혀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센터에 기사를 쓸 때 여기에 여러분 센터 이름을 넣어주면 그죠? 그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 한 페이지를 올려드릴게요. 이 한 페이지를 그대로 출력해 가지고요. 여러분 안심창업센터 그룹에 올려드릴게요. 설계된 페이지와 그대로 기사가 써진 페이지. 물론 지금 그룹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파일로 PDF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몇 개의 중요한 페이지는 PDF로 그대로 출력을 해 가지고 안심창업센터 그룹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 더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어렵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여러분 홈페이지가 어떤 건지 알았고 아까 여러분 지역 센터를 소개하는 메뉴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됐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릴 수도 있게 됐고요. 일단 이 정도면 여러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걸 페이스북에 옮겨 담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김제시 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분 김제시 센터에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올라온 기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지사항에 예를 들면 나도 기자다. 여러분 국민 기자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나도 기자다. 1월 달에 있을 국민 기자 설명회를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럼 여기를 열 거 아닙니까? 쉽게 올리세요. 자꾸 이런 데 클릭해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소를 위에 있는 이 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카피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이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이동.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해서요. 제가 제 계정에다 그냥 올려볼게요. 페이지에다 올리는 거나 제 계정에다 올리는 거나 똑같으니까 제 계정에다가 뉴스피드에다가 그대로 지금 글을 올리는 자세로 왔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그대로 페이스트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와져요. 자동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그리고 이대로 그냥 게시를 누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약간의 코멘트를 남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국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매출이 오른대요. 관심 부탁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서 그대로 게시하기를 누르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장황하게 쓰세요. 장황하게 쓰면 안 읽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길이도 짧게, 제가 지금 3줄을 썼는데 마치 시처럼 짧죠.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고 보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걸 페이스북에 열심히 이렇게 퍼나르기만 해도 적어도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당장 오늘부터든 내일부터든 여러분이 뭘 해야, 당장은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왔고요. 당장 이번 주에는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2개의 페이지, 지역센터 페이지와 맛집 정보센터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를 관리자로 초대를 해주면 되고요. 관리자 접속 비밀번호를 TIEMS, 제가 채팅창에 써줄게요. TIEMS 21입니다. TIEMS 21,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계가 안 들어가진다고 하면 저희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다른 걸로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기화를 이 비밀번호로 해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은 관리자 센터에서 제가 그 내용을 남길 테니까 밑에다가 어떤 지역 안 들어가진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비밀번호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수익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얘기 안 했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여러분 홈페이지를 가지고 놀고 페이스북을 가지고 놀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만나는 시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7시 주간회의입니다. 12월 28일 날 주간회의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주간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 주간회의를 하고 여러분의 활동은 2021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주간회의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지역센터 가동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를 안심창업센터 그룹에서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궁금한 거를 안심창업센터 그룹에서 하는데 제가 안심창업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 한 거를 제가 오늘 중으로 올릴 거예요. 그룹에다가. 여러분들은 그 그룹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해되셨죠? 그 영상 그룹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명함 파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함에 올라갈 거를 저희가 정보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함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녹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계속 잘 못 따라온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반복해서 봐서 완전히 오늘 내용 정도는 완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